자, 9번 진행해 볼게요. 자, 9번 보면은 자, 이제 요런 것도 이제 우리가 신경 쓸 수 있게 됐어요. 자,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나오죠. 그럼 x에 대한 다항식이라기보다는 사실 다항함수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다항식이 나오게 된다면 최고차항과 그 개수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것까지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겠죠. 이게 우리가 극한값과 함수값 이게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이걸 뭐 암기하고 달달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일명 체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반응하게끔 자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오른쪽 거 보니까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라고 돼 있으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다시 쓸 때는 극한의 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fx가 다항함수죠. x제곱도 2차 함수로 다항함수죠. 당연히 다항함수랑 다항함수를 빼면 다항함수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fx 빼기 x제곱이란 친구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항함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걸 통해서 fx의 차수를 사실 알아낼 수는 없겠죠. 그냥 0분의 0꼴이다. 요거밖에 지금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만족시킬 때 잘랐고. 자, 그 함수 gx가 fx 빼기 f-2라고 돼 있는데 우리 f-2를 압니다. 4라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다음 값을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자, 여전히 0분의 0꼴인 건 확인되거든요. 그리고 0분의 0꼴을 풀려면 인수분해나 유리화를 이용해야 되는데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x-2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이렇게 깔아주고 fx 곱하기 일단 뭐 gx를 대입하진 말고 일단 이렇게 씁시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요겁니다. 문제가 다항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항함수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아이디어인 최고차항의 개수랑 최고차항이랑 이거 알 수 있나 봤더니 알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잖아. 요 식 가지고 어떻게 뭘 알아? 그치? 근데 이 식을 결국 보면 그건 뭐냐면 이 식이면 얘를 8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모양 맞추기가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양이면은 8이다. 그럼 모양 맞추기 유형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 식을 이제 보면은 gx를 이제 대입해 봅시다. 그럼 gx가 fx 빼기 f-가 4였죠. 빼기 4.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모양을 좀 맞추려고 봤더니 fx 옆에 이 친구가 현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없어요. 그쵸? 그리고 또한 일단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지금 식 보면 알겠지만 0분의 0꼴이거든. 그럼 0분의 0꼴이 되는 원유형을 체크하면은 이건 뭐 따로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입니다. f-2가 4였잖아. 그럼 저 친구가 지금 0분의 0꼴이 되는 거고 이 둘은 원흉은 아닙니다. 그럼 사실 이 둘은 그냥 대입해서 처리해도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이제 요 fx 빼기 x 제곱이 없으니까 이거를 맞춰줘야 되니 곱해보자야. 분자에 fx 빼기 x 제곱을 써볼게요. 그럼 분모에도 fx 빼기 x 제곱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여기 x 플러스 2랑 fx 빼기 x 제곱이 모양에 맞춰진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얘는 원흉 아니었으니까 그냥 대입할 친구였고 얘도 그냥 대입할 친구였습니다. 그럼 남은 게 지금 얘랑 얘인데 얘가 약분이 되진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게 지금 현재 좋을까? 뭐야 이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원래는 이렇게 됐으면 모양이 딱 맞춰져서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풀리지가 않는단 말이죠. 얘가 지금 얘가 지금 f-니까 4고 얘는 마이너스 4고 요거 처리해서 지금 8 된 거고 요거는 조금 뭔가 숨어져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뭔가 숨어져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뭐지 이게? 되게 신기하다. 이 문 개 같은 문제. 요건 쌤이 조금 더 봐볼게요. 이거 조금 쌤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였네. 요건 이 상태로 냅두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번 보겠습니다. 일단 10번부터 보자. 뭐 지울 필요는 없어요. 뭐 딱히 잘못한 건 없어가지고. 자, 10번은 보면은 자, 이 콤마를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이 나눠져 있는 게 지금 현재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거는 너네가 풀기 편하죠. 원래 하던 유리화니까. 자, 그럼 바로 유리화 합시다.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자, 이 친구는 유리화 하면은 분자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 빼기 2 되는 거 확인될 거고요. 분모는 플러스만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적히겠죠.
자, 그래서 얘가 사라집니다. 원형 지워졌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럼 이 대입하면은 4 곱하기 6분의 1이어서 이게 b가 됩니다. 즉 24분의 1이 나와요. 이건 별 문제 없고요. 얘가 문제죠, 이거. 일단은 0분의 0꼴이 되는 거는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이제 너네 어느 거를 생각해서 이해하면 좋냐면 수학 1에서 우리 지수를 가지고 곱셈 공식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냐면요. 너네 a 플러스 b라는 친구 있잖아. 이거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1제곱의 제곱 빼기 2a 2분의 1제곱 b 2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이해될까요? 얘 완전 제곱식 하면 a 더하기 2ab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즉 a 플러스 b를 그 루트를 이용해 가지고 지수를 이용해서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a-b라는 친구는 있죠. 그럼 얘는요. 세제곱 공식 하듯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 안 곱했네. 그럼 이것도 직접 한번 계산해서 전개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저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원 때 했던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친구를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세제곱근 x 빼기 1분의 자, 분자는 인수분해하면 x-1 빼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x의 3분의 1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 그럼 이 x 빼기 1이라는 것을 저 3분의 1제곱을 이용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x 빼기 우리 그 세제곱 공식 할 때 인수분해로 된 식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여기에 전부 다 3분의 1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적어놓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꼭 한번 본인이 전개를 해보세요. 그럼 실제로 맞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 문제가 또 나왔을 때 당연히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분자를 자 얘는 원흉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냅두고요. 이 x-1을 x3분의 1제곱 1은 어차피 1이니까 냅두고 그리고 x3분의 2제곱 더하기 x3분의 1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x 빼기 1을 그리고 분모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둘 수 있고요. 그래서 x 플러스 아이고야 잠깐 분모가 이게 아니었죠. 세제곱근 x 마이너스 1이었죠. 근데 그게 x 3분의 1제곱 빼기 1이죠. 그래서 얘가 약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대입해주면 2 곱하기 자, 요거는 다 1이에요. 3이 돼서 6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아까 24분의 1이라고 구해놨고 그럼 6이랑 24분의 1이랑 곱해달라 했으니까 답이 2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갖고 온 이유는 요 지수 이렇게 지수꼴로 되어 있을 때 이 x-1이라는 걸 곱셈 공식 변형이나 인수분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경험했으면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지수를 이용해가지고 곱셈 공식을 만들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만약에 본인이 이거 나 모르는 거다 하면은 전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전개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 이런 식으로 지수로 활용될 수 있었구나 하고 복습도 할 수 있겠죠. 엄청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 내신을 위해선 경험할 만한 문제입니다. 자,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11번은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에 했던 아니 개념편 할 때 있던 문제랑 좀 비슷한 건데 지금 H함수 fx가 나왔고 다항함수 gx가 나와 있죠. 근데 이번에는 리미트 무한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럼 무한으로 보냈더니 얘네들이 뺐어. 그랬더니 2가 나왔대요. 그럼 지금 현재 개념을 다가가면 수렴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수렴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리고 나서 리미트 무한으로 갈 때 요거 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네가 이제 어떤 문제였으면 익숙하냐면 이 조건이 들어있었으면 너네가 평소에 풀던 거랑 아예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이 있었으면. 근데 얘는 지금 식을 덩그러니 하나 준 상태죠. 근데 여기에 f가 2차 함수고 gx가 뭐라고 해놨어요? 다항함수라고 해놨죠. 그럼 너네가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고찰을 해보는 겁니다. 1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2차 함수 이렇게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고요. 아니면 뭐 3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4차 함수 뭐 이렇게 생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공통인 특징이 뭐냐면요. x를 무한히 발산시키면요. y 값도요.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발생해요. 그치? 그래서 이 2차 함수랑 다항함수라는 말 자체에서 뭘 할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고 할 때 fx가 발산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x가 무한으로 갈 때 gx도 발산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게 있어야 우리한테 익숙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멘트만 가지고도 얘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긴 거죠. 이 무한대라는 표현을. 사실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라는 거야. 다항함수, 이차함수니까 아 발산으로 보내면은 발산이네. 아 그럼 얘를 이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은 거지 결국. 그래서 뭐 F든 G든 상관없겠죠. 둘 다 다항함수니까. 그래서 양변을 뭐 상관없이 아무거나 fx로 합시다. 나눠주는 겁니다. 원래 풀던 대로. 그럼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자 괄호 안에 있는 식은 2 빼기 fx분의 3gx가 될 거고 우변은 지금 양면에 fx분의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fx가 무한이었으니까 fx분의 1은 0이겠죠? 0에 수렴하겠죠? 네, 그래서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퀘스천 필기하신 분은 생각해 보세요. gx는 차수를 알 수 없을까요? 아니면 알 수 있을까요? 몇 차입니까? 2차요. 왜 2차일까요? 다항식 빼기 다항식하면 다항함수가 같은데 x가 없어요. 발산을 하죠. 오케이. 자 그럼 이 식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 지금 민준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결국 2fx랑 3gx를 빼는 거잖아. 그럼 결국 다항함수끼리 빼는 거지. 근데 다항함수끼리 뺐을 때 x가 단 1차라도 남아있다면 x를 무한히 보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무한대가 대입되는 거니까 결국. 그럼 x가 아예 없어야겠지. 그럼 둘의 차수가 동일해야겠지. 그래서 g가 2차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차피 이 문제 3점짜리여서 이 정도까지 파악할 필요도 없는 문제긴 하지만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도 gx가 2차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너네 이거 적어놨잖아요. 이 친구 수렴한다라고 했죠. 근데 f도 발산하고 g도 발산하지 현재.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렴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수렴하는 게 몇으로 수렴하죠? 건영아? 얘 몇으로 수렴하니? 3분의 2로 수렴을 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0이 아닌 숫자로 수렴을 했죠. 그럼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gx가 2차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부를 하자는 거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좀 욕심 부려서. 자, 어차피 문제는 아까 이미 끝났습니다. 요거니까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f분의 g면은 3분의 2라는 모양이 맞춰지는 거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f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트로 이렇게 찢어주시면 8 곱하기 3분의 2가 아니고 이건 8이구나 그냥 8 빼기 3 곱하기 3분의 2 그리고 분모는 3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계산해주면은 3, 4번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민주야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gx의 차수를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지금 말들은 다 다항 함수니까 가능한 겁니다. 다항 함수가 아닌데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차수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항 함수란 말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11번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갖고 온 이유는 너네가 이제 이 식이 나와 있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요거 가지고 얘를 발상할 수 있겠니? 라는 거를 이제 전달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사실 여기서 이제 다항식이라는 말이 있을 때 여기다 3번으로 추가할 수가 있겠죠?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다항 함수를 발산시키면은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얘는 이건 그냥 일부러 좀 복잡하게 생기면 너네가 이걸 어떻게 접근할까를 생각해서 갖고 왔어요. 얘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게 지금 중가로 돼 있고 이게 하나의 식이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분배하면 돼요. 하나씩 천천히 하나씩 이렇게 분배해주면 돼. 그치? 이거는 지금 보면 딱 어려운 작업은 아니잖아. 근데 처음에 하나 분배하면요, 이거 처음에 하나만 분배했을 때 이거 1번이라 할게요. 그럼 1번이 x 10제곱분의 3x-1인 거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x가 무한으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0대요 이거. 그치? 그럼 0이 아닐 때는 언제예요? 3x-1이랑 몇 차랑 곱했을 때 우변에? 1차랑 곱했을 때 0분의 0꼴이 그 0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새끼 하나 남겠죠? 그럼 그때 얘랑 곱해주게 된다면 x분의 30x-10까지 될 거니까 5번이 되겠죠.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 너네가 어떻게 다룰지 궁금해서 이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돼. 이 식은 결국 얘랑 이거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거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대망의 문제가 이제 13번입니다. 얘가 이제 너네가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풀었으면요, 정말로 극한에 대한 거는 거의 다 마스터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 연습을 아직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엄청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엄청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를 손도 못 대게 된다면 그건 개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손은 대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까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념이 어느 정도 장착이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문제 보면은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두 3차 함수가 등장해 있습니다. F랑 G가 둘 다 3차 함수예요. 근데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보니까 2 넣었더니 0 나왔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를 너네가 평소에 봤다면 2 넣었을 때 0이라고 했을 때 이 2가 뭔 역할을 하겠어? 당연하게도 근 역할을 하겠죠. 아주 좋습니다. 그럼 근 역할을 하니까 가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gx는 인수분해했을 때 x-1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2차가 더 있겠지.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qx라고 쓰겠습니다. 얘는 2차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뭐 고1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뭐 여기 말고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핵심은 나조건입니다. 이제 아마 너네가 요런 거를 좀 이제 보게 될 텐데, 자,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gx분의 fx가 n-1 곱하기 n-1이래요. 그래 놓고 n은 1, 2, 3, 4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주어진 식이 나왔을 때 n의 범위를 몇 개 지정 안 했죠. 그럼 너네가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결국 했겠지만 그냥 바로 대입해 보는 겁니다. 우리 수열도 마찬가지잖아. 그 새로운 식이 나왔을 때는 그거에 대한 규칙을 확인하려고 계속 대입해봐가지고 규칙 보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1부터 넣어보자고. 그럼 1을 넣었어.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가. 그럼 gx분의 fx가 몇이 돼버리니? 0이 돼버리겠지. 자, 여기서부터 개념 시작인 거야. 얘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뭘까? 0이 나왔네. 수렴했다. 오케이. 또 F1은 0이다. F1은 0이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민준이가 F1은 0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말을 바꿔볼게요. 그럼 G1도 0이어야 됩니까? 0분의 0꼴입니까? 이거 현재? 모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결과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0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지, 현재. 그럼 0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는 0분의 0 꼴에서 무조건 0이 아니 뭐라 해야 되냐, 너네가 무조건 0분의 0 꼴이어야지만 0이라는 게 나올 수 있을까? 이건 수업 때도 여러 번 얘기했었던 내용인데, 분모가 0이 아니더라도 분자가 0이면, 예를 들어 5분의 0이면 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굳이 분모가 0일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분자는 반드시 몇이어야 되는 거예요? 0이어야 되는 거지. 아, 맞다. 이거 얘기하려고 했다. 그럼 이게 어떤 개념이 쓰인 거냐면, 너네 그 극한 성질 중에서 0분의 0꼴 성질 있잖아. 우리가 0분의 0꼴이 수렴했어. 0분의 0꼴이 수렴을 했어. 아, 그 분수꼴이 수렴을 했어. 분수꼴이. 근데 분모가 0에 가까워졌대. 그럼 분자도 반드시 어디에 가까워져야 돼? 0에 가까워져야 되잖아. 이거 지금 안 되는 친구는 빨리 개념 봐가지고 0분의 0꼴 성질 증명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근데 0분의 0꼴인데 수렴, 0분의 0꼴이 아니라, 자꾸 0분의 0꼴이 아니, 분수 형태인데 0으로 수렴을 했어. 아니, 그냥 수렴을 했어. 0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분자가 0으로 갔대. 그럼 분모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돼? 아니지. 분모가 반드시 0으로 갈 땐 언제야? 0으로 수렴 안 할 때였죠. 0으로 수렴 안 해야 0분의 0꼴인 거고, 0으로 수렴했다면 분자만 0이어도 되는 거지. 이게 0분의 0꼴 성질에서 내가 너네들한테 강조 많이 했던 거잖아. 증명도 다 했었고. 근데 여기서 증명이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제발 증명 꼭 해. 잠자기 전에. 증명 꼭 해봐야 됩니다, 그거. 어디 말하는 거냐면, 지금
지금 뭔 말하는지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요. 아이고 이씨. 여기 페이지 28이라고 문제 번호 옆에 적어두세요. 얘입니다. 네, 별표도 이렇게 쳐놨죠. 중요하다고 했던 애입니다. 증명 꼭 해보셔야 됩니다. 증명 과정 여기 다 있습니다. 알지? 혹시 지금 뭔 말하는지 잘 이해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얘기한 거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0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론은 분자는 반드시 0이고 분모는 몰라요. 그럼 그 말은 이 1이 f의 근이어야겠죠. 자, 그럼 봅시다. 다음 n이 2일 때입니다. 자, 리미트 x가 이제 2로 갈 거고요. gx분의 fx도 0입니다. 그럼 일단 마찬가지로 뭐예요? f2가 0이어야 되는 건 확실한 거죠. 그리고 굳이 분모가 0일 필요가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근데 가족권 보니까 분모가 몇이네요? 0이네요. 이거 그러면 일단 0분의 0꼴인 겁니다, 현재. 그치? 그럼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럼 이거를 이제 쌤이 어떤 설명을 통해서 뭘 결론을 내릴 거냐면 이 2가 결국 근인데 중근이어야 됩니다. 중근이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아니, 설명할 겁니다, 당연히. 왜냐면 봐봐. gx가 일단 뭔진 모르지만 인수분해했을 때 x-2 곱하기 qx라고 해놨죠. 그리고 fx는 일단 첫 번째 거를 통해서 1을 근으로 갖는다는 건 확인했고, 그리고 또한 0이 나와야 되니까 우선 2도 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게 확인이 됐지. 그럼 하나 남았지, 근이. 근데 이게 현재 0분의 0꼴이니까 원흉을 지워야 되잖아. 그럼 원흉을 이렇게 지웠어. 그 원흉이 없어진 상태죠. 그럼 우리 2를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2를 대입할 때 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긴 이제 0이 될 리가 없지. 그럼 반드시 분자가 몇이어야 되는 거예요?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 안에는 x-2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를 대입해서 0이 되는 겁니다. 쌤 많이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쌤, gx가 만약에 gx도 2를 중근으로 가질 수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gx가 2를 중근으로 가졌던 거야. 그럼 이러면 어때요? 그럼 fx는 2를 몇 번 근으로 가져야 되는 걸까요? 0이 나오려면 3번을 근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x-2는 무조건 하나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남아있으면 이게 다 지워지면 어떡해요?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0이 돼야 되잖아, 나는 현재. 그럼 3번 갖고 있어야겠지. 근데 fx는 이미 몇을 근으로 갖고 있다는 게 확정이 됐어. 그러면은 fx가 4차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기에 얘는 아닌 거야. 자, 여기까지 쌤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fx는 1과 2를 근으로 갔는데 2를 중근으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수가 1이라 했기 때문에 앞에 어떤 숫자는 필요 없겠죠. 그리고 gx는요 2를 근으로 갔고요. 뒤에 2차식을 일단 모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쌤 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외우는 과정 없죠? 오로지 개념만 통해가지고 얘기를 했죠, 쌤하고 지금 대화를. 이게 수투인 거예요. 수투에서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가 엄청 나와. 그럼 이제 보자. 문자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식 2개만 가면 되겠죠? 우리 아직 대입 몇 번 해야 되게? 2번 더 해야 되지. 그럼 3하고 4 넣으면 되겠지, 이제. 그럼 확인해보자. 자, 지금 이게 문제가, 이거 보라색은 필기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분자는 3하고 4 넣으면 0 될 일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럼 분모도 3하고 4 넣었을 때 0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0분의 상수는 발산이야? 0분의 상수는 발산이기 때문에 분모 0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실제로 3하고 4 넣으면 몇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말로만 끝낼 거예요. 그럼 3, 4 넣으면은 식 두 개를 만들 수 있겠지. 그거 연립해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그럼 A, B 나와요. 그래서 G5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맡기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0분의 0꼴의 응용에 대한 핵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풀 수 있는 거고, 애매하게 그냥 분모 0으로 분자 0으로 가면 무조건 0 나와야지 이렇게 그냥 기억해버린 사람은 뭐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개념의 중요성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지만 개념이 정말로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쌤이 잠깐 고민해보고 할 테니까 일단 얘까지는 냅두고, 자 여긴 끝났으니까 자 오늘 받은 프린트로 한번 가봅시다. 자, 복습 꼭 잘 해주셔야 돼요. 쌤이 그래도 나름 신경 많이 써서 문제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1번은 서비스로 갖고 왔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의 정의된 함수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고요. 그럼 지금 문제가 결국 뭐냐면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큰 거 물어보는 거지 현재. 그때 상수 A 값 보래요. 찾으래요. 하나밖에 없나 봐요 A 값. 그럼 지금 좌극한이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연습 삼아서 한번 봐보자. 자, 여기를 한번 봐보자. A가 여기 안에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A가 여기 있다라고 쳐보면은 이게 좌극한이고 얘가 우극한이잖아요. 좌극한이 커요? 우극한이 커요? 우극한이 더 크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A가 이 빨간색 선 어디에 있어도 무조건 우극한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럼 여기 뚝 끊긴 마이너스 1 지점이 A였다고 치면 어때요? 이것도 좌극한이 커요? 우극한이 커요? 우극한이 큰 게 더 확인이 되죠. 그런 식으로 찾게 된다면은 0일 때 어떻습니까? 좌극한, 우극한이면 좌극한이 더 크죠. 예, 답 끝났죠. 좌극한, 우극한 비교할 수 있어? 범위 너네가 알아서 잘? 이렇게 이제 하고자 물어본 문제입니다. 갖고 온 문제예요. 자, 됐죠? 여기까지? 건영이 죽겠니? 어지러워요. 너 금요일만 되면 어지럽냐? 내일 또 안 오겠네? 와야 돼. 그 공부하고 와야 된다, 통계. 자, 그래서 1번은 일단 저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어려운 문제예요. 20번 문제죠. 자, 얘는 이제 이걸 갖고 온 이유가 쌤이 그 저번 주에 얘기했을 거야. 그 교점 개수 있잖아, 교점 개수. 그 교점 개수 가지고 이제 하는 유형이 되게 잘 나온다고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쌤이 이제 계속 매주 갖고 올 거라고 했었거든요. 난이도를 슬며시 올려가지고. 예, 그래서 난이도 올린 문제로 갖고 온 겁니다. 일단 난이도 올라간 이유 첫 번째, 갑자기 대뜸 유리함수가 등장합니다, 우선. 자, 그리고 문제가 좀 길죠? 그래서 설계를 잠깐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설계라는 게 뭐냐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잘라주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넨 나중에 결국 30번이고 난이도 높은 문제고 도전을 결국 한번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난이도 높은 문제를 도전을 하려면 걔네들 문제 특징 자체가 뭐야? 엄청 길잖아. 그럼 너네가 가장 그런 걸 풀 때 하는 게 뭐예요? 와, 문제 기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뭔 소리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한 방에 다 읽으면 안 돼요. 끊어서 봐야 돼. 끊어서 정보를 하나씩 너네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쌤이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위해서 여기서 한번 끊을 겁니다. 양수 K에 대하여라고 돼 있어요.
정보 줬잖아요. K가 양수라고.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이걸 끊고 너네가 입력을 시키는 거야, 머릿속에. 아, K가 양수구나. 그리고 하자에서 한번 끊어야겠지. 왜? fx가 뭔지 알려줬잖아. 근데 설계 단계에서 너네가 해야 될 일, 너네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fx가 유리함수가 나왔죠. 저 유리함수 그리지 마세요. 우린 일단 문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다시 문제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뭔 정보를 줬고 뭔 정보를 줬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나왔어. 절대값 나왔네. 그럼 뭐 접어서 올리겠지. 뭐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라는 거야. 그냥 너네가 평소에 하던 거. 딥하게 들어가지 마요. 알죠? 자, 그리고 실수 t에 대하여, 실수 t는 사실 정보가 아닙니다. 실수 t는 그냥 범위가 전체이기 때문에 y는 fx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끊어야겠죠. 교점 보라는 거네. 그리고 교점 개수를 gt라고 하자고 했네. 넘어가. 뭐 별 생각하지 마. 그냥 넘어가요. 그냥 교점 개수구나. 이따 찾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gt가 이제 만족시킬 때에서 한번 잘라야겠죠. 뭐 0의 우극한 뭐 이거 이따 계산하다 보면 되겠지. 얘는 리미트가 없네 이러고 함수값이네 이러고. 아무튼 그 세 개를 더했더니 5래. 알았어 일단. 그리고 f3 찾으래. 그럼 k를 알아야겠지 일단. 자, 여기까지 읽었죠. 이게 설계입니다. 그럼 이제 뭐냐면 제대로 된 이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맨 윗줄로 가서 문제 다시 읽는 겁니다. 딱 뭐 봐가 딱 예를 한 몇 번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냐?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 적어도 4점짜리 문제 풀 때 있죠. 문제 적어도 두세 번을 읽겠다는 생각을 하고 문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끊어놨잖아. 그럼 끊은 만큼 이제 하나하나 곱씹어서 보자는 겁니다. 이제. 그럼 첫 번째, 양수 K에 대해서 오케이, 양수 K 끝. 없잖아,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두 번째, fx를 얘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이제 그려야지. 유리함수잖아. 이제 본격적으로 딥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그리려면 뭐 해야겠어? 분모에도 x가 있고 분자에도 x가 있네. 그러면 얘를 일단 유리함수를 그리려면 찢어야겠지. 이거 혹시 근데 점근선 교점식 기억나니? 이거 점근선 교점 몇 콤마 몇이게? 1,K. 오, 좋아. 이게 니은자 하면 된다고 했었죠. 야, 그럼 나온 김에 써먹어. 어차피 유리함수 가끔씩 등장하니까. 1,K가 나옵니다. 참고로 니은자 깔 때는 여기 윗부분 있잖아. 윗부분은 x분의 kx 요걸로 가지고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1,2가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하면 안 돼. 여기 읍수 x가 이거 1,0이야. 자, 근데 이거는 찢을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접어서 올리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찢을 필요가 없고요. 바로 그래프 그려서 체크해 보자고요. 자, 점근선과의 교점이 1,K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K가 여기 당연히 있어야 돼요. 양수 K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리고 제대로 읽고 넘어갔잖아요. 대충 읽지 마세요, 문제를 절대로. 자, 그럼 점근선 체크해 주고요. 찢어야 되구나. 에이씨, 뭐야. 미안, 방금 말 취소. 찢어야 됩니다. 뭐 찢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13짜리인 거 확인되죠? 그럼 13짜리니까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이 친구 이제 그릴 때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 파악해야 되니까 그걸 판단하는 게 y절편이었거든. 그래서 x에 0 넣으면 y 0 나옵니다. 즉 원점 지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색깔 바꿔서 자, 이제 절대값이니까 접어서 올려야 돼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겁니다, 지금 현재.
야, 그럼 사실 얘만 그렸으면 이 문제 끝났어요. 하지만 제대로 다시 읽어봐야겠죠. 자, fx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fx랑 y는 t는 상수함수죠. 그럼 그때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고 했죠. 그럼 y는 t를 이제 너네가 그려볼 거 아닙니까? 이때면은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럼 이땐 gt가 2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교점 개수는 계속 바뀌겠죠. 그럼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gt의 식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교점 개수는 언제를 포인트를 잡으라고 했었죠, 쌤이? 접할 때를 포인트를 잡으라고 했었지. 근데 너네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해보는 거야, 너네가 머릿속에서. 그러면 접할 때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 접할 때가 없어요. 그럼 특히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교점의 개수 포인트가 언제냐면, 이것도 따로 해두는 게 좋겠다. 유리함수 교점의 개수의 포인트가 언제냐면, 이거면 다대가 아니에요. 그냥 핵심을 짚어주는 걸 뿐입니다. 점근선 쪽입니다. 정확히 y 점근선 쪽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 되면요, 야 언제 바뀌어 하고 띡띡띡띡 그냥 바로 포인트 잡아요, 어떻게 나오든. 근데 지금은 아직 연습 단계니까. 네, 복습하시면 금방 됩니다. 그리고 왜 점근선 얘기하는지 되게 쉽게 이해돼요. 여기다 갖다 대보세요. 바뀌잖아요, 딱 교점 개수가.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때 바뀌어서. 그럼 즉 K일 때죠. K일 때가 포인트고요. 포인트를 문제 풀 때 쓸 필요는 없는데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K고. 약간 다음 포인트 언제일까요? 0일 때입니다. 0일 때. 딱 이때 한 개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없죠, 교점이. 그래서 K랑 0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에 T가 K보다 클 때랑 T가 K일 때랑 그 다음에 K보다 작고 0보다 클 때랑 0일 때랑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다가가는 겁니다. 포인트 2개 잡았으니까 이제 무지성을 만드는 거죠. 이 문제 풀 땐 영어 안 해도 돼요, 사실. 영어 안 해도 되고 이따 풀 때 보여줄 건데 이거 만드는 게 결국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안 쓰이더라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K보다 컸어. 이제 너네가 직접 시뮬레이션 돌려 몇 개죠? 2개인 거 확인되죠? 그럼 2입니다. 자, 그리고 K면 몇 개죠? 하나죠. 그리고 0하고 K 사이면 몇 개죠? 2개죠.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0이면 1개고 0보다 작으면 빵개인 거 바로 이해되죠, 이제? 그럼 저번 시간에 뭐였어? 막 겹치는 건 범위 다시 합쳐서 쓰고 그랬잖아. 이거 합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현재. 자, 여기까지 쌤만 이해됐나?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까지 해볼 거야. 뭐냐면 GT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우리. 저번 주 이거 안 그렸죠? GT 그래프 안 그려봤죠? 예, 오늘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GT 그래프라는 거는 X역할하고 있는 문자가 T인 거죠? 그럼 여기다가 T 갖다 쓰고요. 그리고 T의 포인트가 뭐였어요? 0하고 K였죠? 그럼 0하고 K 잡아주시고요. 그럼 K일 때가 1이었죠? 그럼 여기에 적혀있는 건 Y값입니다. 그럼 K일 때 1이고 이렇게 진한 점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0일 때도 1이었으니까 이렇게 진한 점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함수값이에요. 딱 K일 때 0일 때니까 함수값 먼저 찍고 K보다 크면 2죠 쭉. 그래서 빵꾸 뚫어놓고, 왜냐면 는 없잖아 K 쪽에. 그리고 계속 2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수함수의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Y값이 계속 2인 거잖아. 그럼 Y가 2인 거니까 상수함수 형태로 그려지겠지. 그리고 0하고 K 사이에서도 2인 거죠. 그럼 이때도 빵꾸 뚫어놓고 여길 그대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보다 작을 때는 빵개였으니까 쭉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수함수의 형태로 GT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리는 거 꼭 연습하시고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하면 됩니다, 결국. 왜냐면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면요, 이거 그리는 거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려워요. 한두 번 하다 보면은. 근데 이게 안 하면 어려워요. 해야 됩니다. 꼭 참고 해보세요. 너네 문제집에 다 문제 많으니까 이런 거. 잠깐 보자고. 자, 이거 풀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일어나자. 자, 얘랑 얘를 더했더니 5가 나오래요. 그럼 얘네 둘은 극한이고 얘는 함수값이죠. 그럼 첫 번째 것부터 해보자. t가 0이 우극한이래. 밑에 그래프 안 쓸 거야? 그냥 요거 가지고 할 거야. 그럼 t가 0보다 살짝 어떤 거예요? 그럼 여기가 0이잖아요. 이거보다 살짝 큰 거니까 이렇게 있겠죠. 그럼 몇 개네요, 교점이? 2개죠. 그래서 얘는 2입니다. 그럼 이 둘이 더해서 몇이어야 되는 거야? 3이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y값 살펴보면 어때? 0 아니면 1 아니면 2인 거지. 그치? 그러면 2의 좌극한이라고 했으니까 2보다 살짝 작은 거거든? 그럼 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야. 이 k에 따라서. 그럼 만약에 k는 2라고 해보자. 그럼 k가 2였어. 그럼 2의 좌극한이니까 뭐겠어요? 2보다 살짝 아래에 있겠죠. 그럼 몇인 거네? 2개지. 그럼 얘 2야. 그쵸? 그럼 F4는 뭐겠어요? 아니 G4는 뭐겠어요? T값이 4일 때죠. 근데 얘를 K를 2라고 놨지 지금. 그럼 4면 여기 있겠지. 이때도 몇 개? 2개지.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돼버리지. 안 되겠네? 그럼 여기 4라가 돼 있으니까 4를 하면 K가 4라고 해보자. 그럼 K가 4였으면 G4가 몇이 되는 거야? 이건 함수값이니까 딱 얘의 1이잖아. 1이죠. 줄었네요. 그럼 이제 2의 자극한만 2면 되겠지. 그럼 2의 자극한은 뭐겠어? 얘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있겠지. 그럼 몇 개네? 2개네? 그럼 2 to 1 됐네. 그래서 결론이 뭐인 거예요? K가 4인 거예요. 그럼 F3 구할 수 있겠죠. 그럼 F3은 2분의 3K. 즉 6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자, 이 문제 너네가 초반에 연속이나 극한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래프 교점 개수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 저번 주에 연습한 식 표현하는 방법과 이제 이번 주에 새롭게 한 그래프로 만드는 것까지 연습이 다 되면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게 안 하면 어렵고요. 꾹 참고 몇 번 연습해보면 되게 쉬워집니다. 얘가 그래프 그리기가. 나중에 별걸 가지고 다 그래프 우리가 그리거든요. 그걸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8시 한 10분쯤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 자, 여기 아까 9번 좀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우리가 검은색 글씨로 보면 요 4개까지가 나왔잖아. 근데 얘는 처리가 됐고 얘도 처리가 됐는데
요게 처리가 안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는 처리됐고 얘도 처리됐는데 얘가 처리가 안 된 상황이지. 왜냐면 이 모양이 없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주어진 식을 가지고 얘를 변형시켜 보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야. 그치? 잠깐만. 왜 안 지웠고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반대로 할 거거든. 즉 뭔 말이냐면 이 모양을 얘를 가지고 만들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경험을 통하는 겁니다. 맞아, 내가 문제 갖고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는데 그걸 내가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래는 평소에 문제 풀 때 뭐였어요? 이 방향으로 모양을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할 거는 반대로 이제 맞춰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fx 빼기 4가 필요한 거잖아. 근데 여긴 지금 마이너스 4가 없죠. 그래서 뭐 해줄 거냐면은 자, 여기 위에 공간 좀 있죠? 여기에 식을 다시 쓸게요. 빼기 x제곱인데 이 상태에서 4가 마이너스 4가 필요하니까 풀마 4를 해줄 겁니다. 풀마 4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fx 빼기 4라고 쓰고 남은 게 플러스 4인 거지. 남은 게 플러스 4인 거지. 그럼 그거를 얘랑 짝을 맞춰주면은 마이너스로 묶고 x제곱 빼기 4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그 엊그저께 했던 미분계수 모양 맞추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우리 h 할 때 모양 맞췄었잖아. 물론 나중에 공식화 시켰었지만 그 과정이 이 과정을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하트로 찢을게요. 하트로 찢게 된다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fx 빼기 4 그 다음에 빼기 x 마이너스 2 이게 지금 8인 거죠. 자, 이해됐니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이 등장했죠. 일부러 맞췄으니까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겠지. 그럼 마지막 점검. 얘 수렴하죠. 얘 다항함수죠. 그럼 이 식 자체도 당연히 수렴하겠죠. 그럼 얘도 수렴하겠죠. 그치?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넣고 넘기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되겠지? 그럼 넘기면 4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4라고 밝혀지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얘 값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로 다시 돌아오면은 얘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게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4였고 곱하기 이 친구가 4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나오게 됩니다. 뭔 소리야. 마이너스 4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죠. 이 문제를 가져온 취지가 이거였어요. 원래는 우리가 모양 맞추기를 주어진 걸 가지고 아래쪽에다가 맞췄었는데 이제는 그걸 반대로 맞춘 겁니다. 새로운 경험을 생각하면 되겠고 이런 게 전형적으로 인재고가 좋아하는 유형이죠. 해봤던 건데 살짝 틀 바꿔버려가지고 못 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질문 없죠? 자, 오늘 한 문제 정도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3번만 하고 마무리할게.
한번 보면은 자 이거 가우스를 살짝 더 난이도를 높여서 다른 유형으로 좀 갖고 왔습니다. 자, x가 무한으로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가우스 x 더하기 1 빼기 x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얘는 내가 너네들한테 그 가우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좀 얘기해줬잖아요. 첫 번째, 가우스는 함수비라서 푸는 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우스 정의를 이용해서 푼다. 그리고 세 번째, 가우스는 정수부근이다 라는 말을 했었지. 그쵸?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유형부터 점검합시다. x 무한으로 가죠. 그럼 이거 무한대고 무한대고 1이, 왜냐면 무한대를 가우스 때리면 당연히 무한대겠지. 무한대보다 살짝 그 무한대보단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일단 무한대겠지. 당연하게도.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 거 확인이 되죠. 네, 그래서 유리화를 할 겁니다. 유리화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분자 암산하면은 x제곱 더하기 가우스 x 빼기 1 더하기 1 빼기 x제곱이 될 거고, 분모는 루트 x제곱 더하기 가우스 x 더하기 1 더하기 x. 자, 여기까지 될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x제곱이 날라갈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분모 쳐다보면 최고차수 1차인 거 확인되죠? 그럼 분자가 최고차수가 1차여야지 0이 아닌 숫자로 수렴을 하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개념을 쓸 거냐? 가우스 x는 정수부근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정수부근은 원래 거에서 소수부근을 빼면 되는 거죠. 네, 요 식을 활용할 겁니다. 그럼 얘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x가 무한으로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x 빼기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x 빼기 알파 더하기 1까지가 될 겁니다. 참고로 이 알파는 상수죠? 변수가 아니죠? 그리고 이 알파는 소수부근이죠, 이름 자체가. 그래서 뭐예요? 가우스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우스를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분자 1차인 거 확인됐고 분모도 1차인 거 확인됐지? 그러니까 1차 제외하고 없애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x니까 답은 2분의 1까지가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가우스에서 요거 쓰는 유형을 따로 안 다뤄줘가지고 요걸 다뤘습니다. 가우스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전부 다 다뤘습니다. 요 정도 말고는 절대 할 필요 없어요. 아니 뭐 새로운 것도 볼 일도 딱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문제는 자, 다음 주에 이어가는 걸로 하고, 자, 일부러 좀 어려운 거 위주로 많이 갖고 온 거라 아마 많이 못 풀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는 근데 없어요 우리 학원방학이죠. 네, 푹 잘 쉬시고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지날 테니까 가능하면 네, 이건 다 풀어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첫 번째, 문제가 길죠. 잘라서 정보 하나를 깊게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거 연습하세요. 다 훑지 마세요. 일단은 문제를 읽을 때 뭐예요? 정보 주면 자르고, 정보 주면 자르고, 정보 주면 자르고, 가볍게만 생각. 그리고 문제 끝까지 다 읽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부터 깊게 보는 겁니다. 잠깐만 이해했지? 그리고 두 번째,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못 푸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못해도 20분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근데 그 고민을 할 때 뭐였냐면 엊그제도 얘기했다시피 이 설계에서 잘라놓은 이 문장 속에서 내가 뭘 얻어낼 수 있을까? 뭘 가지고 풀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럼 그 고민은 당연히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생각 자체가. 그게 수트 개념일 수도 있고 수원 개념일 수도 있고 고일 개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고민해야지 너네가 고난이도를 접근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고난이도 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이에요. 다시 늘 계속 저번 주부터 계속 말하지만 이 시간을 만든 이유가 진도 나가기 바쁜데 만든 이유가 너네가 고난이도를 접근할 때 웬만하면 다 처음 배우고 처음 보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접근하려면은 얘네들이 뭐 맞추는 애들은 뭐 그거 풀어봤으니까 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야.
걔네들이 문제 읽고 개념 적용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 하에 지들이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럼 너네들 이제 그거 할 때가 됐잖아. 이제 내년이면 고3 되는데. 그때 가서 하면은 늦어. 너무 늦게 완성돼 그게. 그럼 그때 동안 스트레스 엄청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받자. 그러니까 민기적 대충 하지 마. 이거 고민 오래 해. 이 시간 되게 소중한 시간이야.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